김승원 의원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한 그 대통령실 내선번호 뒷자리가 7070인데 이거 천공 아니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외치신 분이 두 분 계시고 빠지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야, 이분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별로 본인의 주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조차 받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우리 이거 진짜 정쟁용이고 탄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완전 맹탕 청문회였고 이거 하려고 그 쇼를 했나. 정청래 위원장, 박지원 의원 그렇게 일진놀이 재판장놀이 인민재판하고 싶었나. 저는 정말 꼴불견이었다고 보고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2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여당에서 상임위 7개 받기로 아마 의총에서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속보 포함해서 지금부터 정치권 뉴스들 좀 전해드리면서 또 우리 세 분의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또 잘 정리해 주실 우리 신혜영 기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또 다른 방송에서도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청문회로 해냈다. 김지호 부대변인입니다. 뭘 해낸 거죠? 하여튼 앞으로 토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냈다. 슬로건을 던지고 시작하시는군요. 네, 해냈다. 민주당이 해냈다. 네, 해냈다. 네. 자, 국민의힘 중랑을 이승환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네, 민주당은 해냈는데 국민의힘은 뭐 했습니까? 이제 막아야죠. 뭘 하든지 막겠습니다. 뭘 하든지 막겠다. 뭐가 됐든 우리가 한번 막아보겠다. 묘야가 바뀐 것 같아요. 국회에선 그래요. 국회에서. 아이고야. 자,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도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밀도 있는 지금까지의 장르만 여의도가 더 밀도 있게 가기 위해서 그냥 뉴스에서 본 얘기 했던 얘기 반복하는 이런 거는 이제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커트입니다. 그런 거. 아시겠죠? 장르만 여의도의 부작용이 뭐냐면 네. 모든 방송에 가서 재밌게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 오늘 뭔가 재밌어야 되는데 이게 그 강박관념은 아주 긍정적인 강박관념입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그 뭐요? 불안, 강박 그런 것이 오히려 본인을 또 발전시키는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어 볼까 이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주한 변호사는 정치 기계화가 됐어. 이거 다른 문화생활도 좀 하셔야지. 보셨어요? 예?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광고 봤습니다. 저는 요즘 노래에 빠져가지고. 노래요? 네. 어떤 노래요? 데이식스에 빠져가지고 어머. 제가. 데이식스가 뭐예요? 데이식스? 너무한다 진짜. 밴드 그룹. 네. 한 소절 불러줘요. 주 6일이라 자는데요. 데이식스가 뭔데? 요즘 그러니까 역주행하는 그 보이밴드로 보이밴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보이 이렇게.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밴드. 일요일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 팬 미팅 한 것까지. 진짜. 진짜 찐팬이시네. 데이식스에 빠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그러면 신영 기자의 뉴스 한번 빠져볼까요? 어떤 뉴스부터 갑니까? 제가 빠져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시댁 갔다 왔거든요. 기차 타고 내려가는 길에 뭘 봤냐? 네. 출마 기자회견을 내리봤습니다. 어제 주로 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치열해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다 이제 7월 말 8월에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속보 전하면 사퇴했고요. 네. 출마 생각 없었으면 사퇴했겠느냐? 연임하겠다, 연임 도전하겠다 선언을 했고 네. 저희 이제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였죠. 일요일에 소통관이 정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1시 나경원, 2시 한동훈, 3시 원희룡 줄줄이 출마 선언했고요. 네. 4파전이잖아요. 윤상현 의원 이틀 전에 먼저 선언을 해서 이렇게 4명의 당대표 후보가 이제 나왔는데 네. 각각의 일성을 들어보고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당이나 정의, 민심과 다른 길을 가면 한쪽에서 견고하고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합니다. 미숙한 정치, 염치 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대선 주자가 맡을 경우에 자신이 공신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길었어요. 거의 뭐 대선 출정식 같은 느낌으로 네.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단 이 들어보는 대목은 음. 당정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목을 좀 주제로 좀 추려봤고 네네네. 딱 들으면 느낌이 옵니다. 약간 구도가 그려져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친윤 반윤 했는데 네. 친한 반한 같은 그런 네, 구도가 그려져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불똥이 엉뚱한 대로 좀 많이 튀어서요.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식스 팬들께 심심한 마이데이입니다. 데이식스 네, 팬분 사과 마이데이. 말씀드리고요. 주 6일째. 우리 신혜영 기자도 사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요? 지금 시댁 발언에 지금 왜요?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결혼하신지 모르는 분들이 아, 굉장히 그리고 많아요. 남심을 그러니까요. 속았다. 아,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동안 지지했었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해버렸구나. 지금 한 1000명 나가겠다. 네. 도둑 결혼이다. 천명 나가면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여튼 다시 얼마 안 한번 사과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혜영 기자도 굉장히 좀 마음 아파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뉴스로 좀 돌아와서 세 분의 분위기가 좀 달랐다. 메시지 핵심 메시지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수평적 당정 관계 수평적 만들겠다. 당정 관계. 이 과거에 이런 저러한 국민의힘 네. 사태 7번의 지도부의 사태를 보면 국민들 많이 실망하지 않으셨느냐. 네.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뭐예요? 아니다. 당정 함께 가야 되는 거고. 함께 가야 된다. 동행. 예. 원희룡 전 네. 장관이 이제 확실한 원팀을 좀 당정 강조하는 그렇죠. 거고요. 신뢰 관계가 있어야 당정 관계 바로 세울 수 있고 나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누군 없단 얘기잖아요. 나는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나는 있습니다. 있다. 아. 넌 없지. 아, 이거 아니에요? 아 그잖아요. 맞아. 나는 대통령 보고 때문이지만 가서 만났고 뭐 원희룡 맞아요. 윤석열도 가서 맞아요. 만났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전화만 했대. 이거 봐. 가끔 그 10초밖에 안 미팅 자리 했대. 같은 데 가면 네. 키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남자 3명인데 저는 180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저는 나머지 사람들이 아주 난감해집니다. 예. 그렇게 이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세 분의 윤석열 기자회견. 의원 삐지시면 안 되니까 미리 했어서 윤상현 의원 저희가 미리 이제 했고요. 어저께 하는 것만 속보로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사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현장에? 아. 예. 이 기자회견장에요? 제가 1시 40분에 소통관에 제 그- 기자회견이 있었고 2시 네. 반에 기자회견 배송 요건이 있어서 네. 그 주변에 있어서 현장 모습도 굉장히 이채로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회견 하기 한 1시간 전으로 네. 지지자 한 수백 명이 예. 소통관을 다 에워싸서 소통관 국회 직원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출입 다 통제를 하고 이동훈이니까 많이 오셨군요. 저도- 다른 분들은 저 별로 팬들 없었어요. 아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뚫고 가려고 하는데 네. 요놈이 김지호네. 아, 그래? 저를 알아보시는 에이, 것이었습니다. 거짓말. 김지화 누가 알아봐요? 아닙니다. 알아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면서 저한테 너 왜 말 그따위로 하고 다녀? 왜 말 이쁘게 안 하고 다녀? 김지화 알아봤다고요? 예,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말하지 내가 옆에 같이 가줄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얼렁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뒷문으로 가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고 네. 이제 처음에 진입했을 때 사람들이 응원을 해줬고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빠져나올 때 원희룡 지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원희룡 지사도 지지층이 한 20-3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백 명하고 겹치면서 그 앞에서 막 원희룡 한동훈 외치면서 마찰이 있을 것 같았지만 원희룡 지사가 좀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마찰이 있을 그 거예요. 위드훈이는 색깔이 뭐예요? 색깔 빨간색 아니에요? 아 그래요? 색깔이 있어요? 아니 그 팬클럽 그장 아 풍선이 있어요. 네, 뭐 색깔이 있어요. 뭐 그런 건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밥 먹으러 갔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사무실 낸 그 앞에 딱 또 천막 대선 풍선 빌딩 좌판이 옆에. 쫙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 지지자들이 그래서 막 그 축하하는 네네네. 약간 축제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아 보였다. 아 어제 뭐. 일요일이었는데 보통 여의도가 일요일에 별로 사람이 없는데 엄청 많았겠네요. 오프라인 분위기는 네. 제가 느낄 때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지도자로 부실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한동훈을 원한다. 네, 그렇게 약간 이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뭉친 사람들이 좀 보였다. 네네네. 네, 그렇게 보고 어떤 준비 과정도 보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끼리는 그 기자회견 판때기라 그러는데 네. 그런 것도 좀 갖다 디자인해서 붙이고 그러니까 캠프가 구성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정광재 대변인 네. 같은 분들이 좀 사회를 보고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좀 오고 예. 그러면서 뭔가 좀 대세 분위기를 만들겠다 확실히.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인이 되게 나한테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보통 기자회견 하기 전에 보통 마이크 세팅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소통관은. 네. 근데 굳이 맞아. 가가지고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한번 이렇게 알리고 싶어 아니, 하는구나. 이렇게 원샷을 출마한 줄 받아보는구나. 알았어 나는. 정광재 대변인 제 학교 그래서- 선배거든요. 아니,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정광재 대변인이 내가 여기 캠프에 어떤 뭐 마이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언하고 싶었나 봐요. 가긴 해야죠. 네, 그래서 아니 뭐 잘 있는 마이크를 왜 테스트하고 있지? 약간 그리고 속으로 어저께 그 들었어요.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물론 뭐 원래 그렇긴 하지만 그 러닝메이트 뭐 장동혁 뭐 의원, 박정원 뭐 박정원 의원이랑. 의원 다 옆에서 이렇게 좀 네. 기다리면서 네. 우리 한 팀이야 이런 거 좀 그렇죠.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아니 유일한 국민의힘 이승만 위원장 왜 한마디도 안 가만히 하고 계세요? 지금 성관이에요, 국민의힘 당대표 얘기하는데 어제 안 가셨어요? 안 갔어요. 저 어제 그 운동하면서 그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희룡 이렇게 후보 딱 할 때 이제 암컬 2도 하면서 이제 그 하겠다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난 거야. 그래서 이게 다인가? 한승 세트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러한 모습이 장엄한 여의도를 대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다. 그 2도 오늘 2도 더 박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망이네. 한동훈 위원장 할 때는 그 그래도 세트 했겠네. 그래도 좀 무게감 있게 듣자 하고 이제 데드하면서 이제 들으려고 했는데 안 끝나. 그래서 팔이 끊어질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무게치고 있는데 안 끝나. 저는 사실 3대 몇이에요? 우리 3대 대표님 480. 테러 암살 시도 이후로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좀 피합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정말 이 사람들이 지지자인가 네. 한 동원한 건가 보려고 좀 자세히 가서 봤는데 동원한 건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찐이다. 팬클럽이 진짜 실존하네요. 네. 위드운 그 열망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을 이겨야겠다. 그래. 그런 열망이 있더라고요. 각 당이 똑같은 거니까. 우리 아니 그-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도 못지 않다고 봐요. 그럼요. 더 크죠. 훨씬 크지. 몇만 명이에요 지금? 어디 가요? 이재명 대표 팬클럽. 아니 그 근데 재명이네 재명이네 마을은 아예 회원은 안 받아요. 지난 네. 대선 20만 이후로. 명에서 멈췄고. 맞습니다. 안 등업하기 받아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세 명의 등업 좀 시켜줘요. 세 명의 저희 같은 기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정말 찐 지지자만이 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퀴즈 같은 걸 내요? 네, 뭐 쉽게 할 수 없고요. 아, 그래요? 예. 뭐 이재명 삼행시에서 장원급제 이런 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제 현장 집권하신 분한테 분위기는 들어봤고 네.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네. 그 특검 얘기에서 그러니까 좀 제일 각이 이슈죠. 확 섰잖아요. 네. 결국은 최상병 특검 받을 수 있다,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만 이제 민주당이 낸 그 안이 아니라 이제 제 3자가 추천하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 발의해서 그걸로 우리가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후보군들은 이거는 이게 분열되는 전략이다. 이거 네. 잘못됐다. 그리고 오늘 나경원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여론이 특검원에서 받을 거면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또 라디오 방송 출연을 해갖고 그 특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국민의힘 주장이 옳을 수도 있으나 이미 국민들 상당수가 그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뭐 소통을 위해서도 또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리걸 마인드, 폴리티컬 마인드 할 때 폴리티컬 마인드로 가야 되는 네. 사안이다. 뭐 이런 거죠. 네. 네, 그런 주장을 또 하는 걸 봤습니다. 네. 얘기하더라고요. 민심. 근데 방금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네, 뭐 그런 이제 댓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서 정확한 뉴스는 좀 전해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그 세 분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에서 제가 또 그 라이브로 다 들었었는데, 네. 아니 저녁 때 방송 있어가지고 다 들어야 되니까 예. 들었었는데 그게 눈에 가장 띄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외치신 분이 두 분 계시고 그 성공이라는 말이 빠지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분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별로 본인의 주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윤정부의 성공에 대한 네. 그 이야기가 단어를
제일 마지막 제일 짧게 하신 분은 굉장히 그것만 강조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먼저 기자회견 하신 분은 그 단어가 딱 한 번 들어가요. 예. 후보별로 확실히 차별화가 좀 있는데 중간에 하신 분은 아예 들어가진 않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 분 다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일단 김지호 대변인은 현장 보셨으니까. 어제 조금 제일 실망스러웠던 분부터 말씀드리면 나경원 의원의 출마의 변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염치 없는 미숙한 정치를 맡길 수 없다. 네. 까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본인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미숙한 본인도 정치. 지난 총선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어요. 근데 본인 지역구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데 지원 유세도 못 가고 이기적인 정치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벌써 대선 후보직에 미련이 없다. 나는 안 할 거다. 네네네네. 당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이길 만한 지도자를 찾고 있는데 본인이 벌써 기부업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대선에 욕심내지 않는다는 게 어찌 보면 당원들이 볼 때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 더 큰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거니까 이미 실망하고 시작할 거다. 그렇죠. 전당대회 지지층은 이기기 위해 후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서 저 민주당과 이길 것이냐. 그런데 뭐 나경원 의원의 출마의 변은 좀 처음부터도 이게 흔들리고 그래서 뭐 이거 누가 제일 좋았어요? 경쟁이 안 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발전했다.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이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저희가 사실 2년간 한동훈 위원장의 깐족 그 발언을 정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분노를 했던 사람으로서 어제 좀 정치인 같았습니다. 좀 발전했더라. 그리고 검사 그 깐족 그 어법을 좀 버렸더라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한 특검 좀 논의가 가능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제 태도나 이런 게 좋았다는 거지. 내용을 보면은 결국 특검을 누가 선임할 것이냐. 근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는 본인들은 윤석열, 한동훈은 청계산에서 같이 소고기 구워 먹던 신봉수 성경호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막 폭력적인 가행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은 대통령이 선임한 대법관을 해서 중립적인 인사로 수사를 하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럼 제안은 받기 어렵다. 그럼 결국 특검 못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특검 왜 못해요? 저희가 통과시키면. 통과시키고.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특자도 못 꺼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검은 받아야 된다. 이런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번에 뭐 국민의힘도 국회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할 수뿐이 없다. 민주당은 그 국민의힘의 제안 같은 거를 굳이 받을 생각은 없고 지금 현재 특검 그대로 밀고 나간다. 민주당의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들은 검토는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거보다는 떳떳하게 정말 수사를 받아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로 받아야 된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가면서 제안까지 하는데 민주당 전혀 안 받는 거 보면 민주당은 특검의 진심이 아닌 게 아니라 특검의 진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정치 싸움을 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해서 죄가 없으면 무죄가 밝혀지면 무고함이 밝혀지는 건데 여태까지 야당을 수사할 때 항상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떳떳하게 수사 받아라. 그래서 단식 투쟁하는 사람까지 그냥 막 이렇게 막 구속 기소하고 막 소환 조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떳떳하면 왜 거부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라는 건 사실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누구한테 추천 권한을 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협상하자 이런 식의 어제 제스처를 표했다. 저는 여지는 열렸다고 봐요. 일단은 뭐 시기가 조금 이제 뭐 일단 전제 사항은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이제 그거 한다는 것인데 뭐 어대한이 깨졌다고 하는 이 형세를 봤을 때는 뭐 쉽지 않겠지만은 일단 공수처 수사가 조금 조서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한 몇 달 열심히 좀 반짝하는 것 같더니 요즘에 조금 좀 주춤하는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그 제가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상임위 들어오시면 차라리 이 한동훈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어제 후보가 얘기한 특검법 내용을 가지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발의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논의를 빨리 가져가서 이 특검법이 빨리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네네. 결과론적으로는 이 특검법은 안 할 수가 없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좀 받아가지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특검법은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조차 받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우리 이거 진짜 정쟁용이고 탄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에서도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당이 지금까지 특검법 안 받겠다 한 적 없어요. 지난번 영수회담 한 이후로 이양수 그때 수석도 이태원 특별법 처리하고 나서 최상병 특검법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몇 시간도 안 돼서 일방적으로 발의해버린 거죠.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쟁으로 와 있는 거고 우리 당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크게 두 개였습니다. 수정제의냐 아니면 조건제의냐. 수정제의는 독소조항 빼고 하자라고 하는 거고 조건제의는 수사 결과 보고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둘 다입니다. 둘 다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하자. 단 절차에 맞춰서라고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자는 거는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아침에 지금 수사의 속도로는 전당대회 끝나기 전까지 공수처 수사 나올 것 같다. 그렇다면 그거 보자. 경찰 수사, 공수처 수사 이 두 가지를 보고 그래도 미심쩍다, 그래도 의혹이 있다 싶으면은 일단 여야 합의로 상임위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국조하자. 그 수사 자료 다 가지고 국조하자. 국조해도 의혹 있다 하면은 여야 합의로 특검법 만들자. 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정말로 최상병과 그 유가족에 대해서 대우해주고 그 어머니의 그 편지처럼 이 의혹을 밝혀주는 것이지 지금 공수처 수사 한 달 안에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경찰 수사 박차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민주당이 한 명 추천하고 조국당이 한 명 추천하고 여기서 대통령 골라라. 이거 똥 먹을래 오줌 먹을래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피차 국민의 마음을 잃는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뭐 위원장이든 누구든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하자. 단 절차대로 하자. 왜 야당은 신봉수, 성경호 이렇게 한우 소고기 같이 먹은 멤버로 수사를 그렇게 가혹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것도 하지 말지. 수입산 저희가 그랬어요. 진짜 뭐 청계산 가서 같이 소고기 먹고 이런 사람 시켜갖고 수사. 민주당은 요즘 되게 먹는 거에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이화영이 연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청계산 가서 소고기 먹었는지. 그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친한 겁니까? 신봉수, 성경호 진짜 자자자자자.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안 당해본 사람 모른답니다. 다시 이제 논점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4명의 후보들이 사안사안마다 입장이 좀 다른데 크게 보면 이제 1대3 구도가 형성이 됐고 근데 어쨌든 이게 당원의 그 당심이 더 많이 반영되는 당대표 선거잖아요. 8대2니까. 그러니까 이걸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승환 위원장이 선관위원이어서 이게 또 약간 또 그런 엄중해야 될 게 있는데 엄중한데 그러니까 당원들은 어떻게 보고 당원 있는지. 여론이 좀 있어요? 나온 게? 예를 들면 특검 한동훈 위원장이 받겠다? 이건 배신이야라고 하는 당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그런 왜냐면은 이 특검 자체가 우리 당과 대통령실이 실수한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전화했냐 안 했냐, 두 번째 경로했냐 안 했냐, 여기서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가 지금 통화했네. 여기 감정 표현이 질책 정도 있었다고 했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보다 더 큰 문제가 원래 최상병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하고 있고 경찰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였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야기가 불거졌습니까? 지난 3월이에요.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떠나면서부터 민주당이 다시 문제 삼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해명들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의혹들을 계속해서 키워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의혹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당장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이 아니고 수사 결과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특검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목표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누가 최상병에게 구명조끼도 없이 그 숲을 속에 들어가게 했는가, 누가 그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이게 정말 그 어머니와 유가족이 바라는 첫 번째고, 두 번째 여기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윤석열 특검으로 몰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쟁적인 게 있어요. 좋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의혹이 있다면 하자라고 하는 거죠. 하는데 다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수사 결과 보자는 거죠. 그 공수처의 수사 결과 보고 나서 단계별로 합의해서 가자는 거죠. 그럼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 당원들은 뭐 반발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저는 당원들의 합리적이다? 반발도 있지만은 물론 극과 극으로 나눠져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게 이 의혹을 풀고 넘어가야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민주당의 이 정쟁용이고 대통령이 하나 특검 임명을 못 믿겠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걸 하자. 지난번에 이명박 BBK 때도 대법원장이 임명했었어요. 그때도 지금 같은 상황이 뭐였냐면은 그때도 여야 합의가 안 됐어요. 그때 원래 이명박 후보 당시에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딱 된 사람에게 의원들이 갖다 바치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이때는 언론 브리핑도 없었어요. 지금 그 정도의 어떤 합리성과 협의 가능성은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정도? 선거 구도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구도요. 한동훈 위원장은 원희룡 후보하고 사실 재편 땄다고 전 봤어요. 같은 편이라고요? 아니, 재편 둘이 재편 2파전으로 재편됐다고 보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뭐 메시지만 보면 메시지로 보면은 내용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원외 지역위원장 수도권 거기에 중점을 많이 뒀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TK 현역 의원들 그 중심으로, 그다음에 약간 이제 신구 이렇게 뭐 캠프 구성도 보면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자기 그런 어떤 후보군들 러닝메이트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혁신이 했던 인요한 위원장 데리고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약간 한동훈 위원장은 뭐 이렇게 약간 소장파 이런 쪽으로 지금 본인들 캠프를 구성하고 있고, 이쪽은 기존 세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지나면 2파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보는 거는 원희룡 후보가 얼만큼 조직력을 보여줄 거냐, 그리고 어떻게 처절하게 네거티브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 그 성명이 나왔죠. 그거 한번 제가 짧게만 그냥 좀 요약을 해드리면,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독단적이고 무도한 행태에 맞춰서 더 많이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민주당이 워낙 뭐 무소불위의 입맛대로 운영하는 걸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도 이제 멋대로 이렇게 운영할 게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텐데,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됐다는 게 이제 나의 책임감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 등원을 결심을 했고, 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 이제 요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야기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가 사퇴하겠다. 사퇴의 변인 거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제 11대 7이라는 구도에 대해서 어떤 것도 협상하지 못했고 이제 얻어낸 게 없다라고 하는 내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퇴 결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변을 밝힌 것으로 대신 보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너무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아보려 했으나 이게 안 됐고,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는 등원은 이제 해야 되겠고, 나는 책임지고 사퇴를 한다. 이 정도 내용이겠군요. 재신임 되시지 않을까요? 재신임. 예전에도 주호영 맞습니다. 의원도 원내대표 대신 뒤에 바로 뭐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사퇴했는데 바로 의총에서 재신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굴 지금 또 뽑을 것입니까? 근데 지금 누구 할 사람도 마땅치는 않죠. 추경호 원내가 그래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결단을 하면 사실 본인이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정말. 그런데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여론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입법 청문회 매주 진행될 텐데, 그러면 정말
사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없어요. 네. 그러긴 해도 네. 저는 빨리 이걸 받고 뭐 어떻게 해요? 7개라도 받아서 들어가서 또 어떤 이슈가 어떤 상임위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손 놓고 있다가는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뭐 이번에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뭐 어떤 이러한 뭐 나가 있어 말어 이런 것도 솔직히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싸우기라도 했을 거예요. 예. 그게 뭐냐 뭐 소리라도 지르고 그랬을 그거 텐데. 못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아예 그냥 방기하고 있어서 네. 저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청문회에 대한 결과도 저는 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그 전대 주자들이 전부 다 원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네. 대해서 입장을 다 밝혔어요. 예. 나경원 후보는 방치할 수 없다. 돌아가자. 원희룡 후보는 중지를 모아 풀어가야 된다. 윤석열 후보는 원내대표한테 맡기고 힘 실어주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좁은 여의도에서 싸울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게 전부 다 그냥 돌아가자라는 그 뉘앙스로 그렇죠. 다 풀어졌어요. 사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좀 마음 편히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네. 저는 계속해서 피 터지게 우리가 맞고 피 흘리고 쓰러져 있자라고 하는 이 강경파로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예.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면 네.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피 터지게 싸워야죠. 싸워야죠. 이제. 근데 추경호 하여튼 네. 원내대표는 저는 뭐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사퇴서까지 냈기 때문에 다시 재추임 받고 이제 네. 또 다시 이제 원내대표 하시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당 대표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역시 한동훈. 저는 근데 이번 어제 그 이제 총 4명의 출마 선언 보고 누가 승자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네. 최대 승자는 황우여 서병수입니다. 네? 이두 분의 그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하고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 여태까지 우리가 이거 흥행 안 되면 비대위도 죽고 선관위도 죽는다. 그리고 네. 우리 당도 죽는다 했는데 흥행은 됐죠. 지금 이렇게 흥행은 됐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고 지금부터 이제 관전 포인트는 네. 이제 팀 대항전. 과연 그 누가 러닝매트를 맺을 것인가. 네. 한동훈 팀은 완성이 됐고 예. 이제 원희룡 후보는 열심히 그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줄 세우는 정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네. 정치는 줄 세우기입니다. 자기가 뚜렷한 방향성 보여주고 이거 같이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어쨌든 되는데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네.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후보 등록이거든요. 예. 후보 등록인데 수도 있지 여기에서 않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이따 김소연 변호사도 하고 김재현 의원도 네. 했고 막 이렇게 강성인 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당 대표가 최고위원 같이 가자라고 손잡는 게 아니고 최고위원들이 이제 눈치를 보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난 원, 윤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네. 일단 출마 선언은 지른 다음에 네. 이게 팀 대항전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2등 경쟁. 2등 누가 그렇죠, 2등 하느냐라고 그렇지. 하는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결선. 근데 우리 결선이 이번에 굉장히 치열해요. 우리는 당원 당규에 결선이 박혀 있는데 네. 결선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하기 나름인데 이번에 결정된 게 23일에 당 대표를 발표하지 못하면 네. 너무 힘들었으니까 24일 하루 쉬고 25일 정도 두 후보를 데리고 1대1 토론을 붙인다. 1대1 토론 네, 하고 뽑는 아주 거군요. 치열하게 네. 하고 그리고 똑같이 K보팅, ARS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일 동안 다 돌린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결선에서는 몇 대 몇이에요? 결선도 똑같아요. 8대2. 네,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5일이라는 시간이 네. 보이잖아요. 물론 이때 그 올림픽도 있고 하지만은 네. 난 올림픽보다 이 결선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렇게 재밌게 이거 네. 지금 당 대표 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총선 때 좀 그렇게 그러니까요. 잘하시 그랬어요. 여기 지금 3명이 다 총선 공동 선대위원장 아니야. 책임이 없는 자 누구인가? 한동훈 위원장은 그 긴 기자회견 동안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책임은 있는데 내가 그때 여건이 안 됐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이번엔 국민의- 잘할게. 이번에 잘할 수 있다. 그게 정말 이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져. 나오더라. 그게 느껴지더라. 아.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진 건 아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자들 중에서도 저번 총선에 어떤 책임을 물을 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당원들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요? 네. 책임이 없을 수는 없죠. 아니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뭐 그건 뭐 자기가 이끌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건데 네. 많은 분들 제가 이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많은 분들은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신 분들이 많더라. 총선 패배 원인은 한동훈보다는 네, 다른 분을 네. 찾더라. 총선 때 한동훈 위원장이 전선을 물린 적이 있어요. 그 저기 이종석
네. 호주 대사도 불러드리고 황상무 수석도 네네네. 사퇴시키고 이제 그런 모습은 사실 총선 기간 중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전선을 물리고 뭔가 새로운 뭘 했으면 좋은데 그때 이조 심판이 나서 실패한 거지. 그 전선을 물리는 타이밍에 늘 여사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제도 얘기하면 4명의 후보가 그 여사님 관련해서는 입장이 한마음 한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특검을 할 필요는 없다. 성역이죠. 아니 근데 아니, 특검 건이 안 되는 거지. 특별감찰관 그러니까요. 문제라든지 제2 부속실 설치 문제는 예.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얘기를, 그렇죠. 얘기를 하긴 했죠. 그래서 하긴 했죠. 이 부분은 조금 받아줬으면 좋겠어. 아니 왜 있는 걸 없애가지고 이렇게 계속 분란을 받아들이기보단 예. 엄청 격노를 하시지 않았을까. 아니 아침에 제가 정치쇼에 서정욱 변호사님이 갔다 왔는데 이건 방송에 나온 얘기니까 본인이 하신 얘기니까 지금 용산에서는 한동훈이 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 기류가 그렇구나라고. 제가 봤을 때 기류는 반반이고 반반이라면 되는 사람 돕겠다는 겁니다. 아 되는 놈이 우리 편? 용산에서 대통령실 반반이에요. 예, 반응을 어쨌든 네. 공식적인 반응을 좀 전해드리면 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다양한 의견이 네. 있을 수 있다. 전당대회 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 이렇게 개입 좀안 했으면 원론적인 좋겠어. 답변을 내놨습니다. 요 당대표 관련해서는 혹시 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분들의 그 눈에 보이는 런닝메이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으면 넘어가고. 지금 원희룡 장관 네. 같은 경우에는 인요한- 그 혁신위 멤버들 그 인요한하고 이재마 김민정 교수, 교수. 예 맞습니다. 의원. 예. 김민정 두 분이 뭐 러닝메이트로 뛰기 근데 그 혁신이 멤버들이 어쨌든 김기현 멤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나 진짜 그렇죠. 웃긴 게 김기현 우리가 혁신이었으니까 나중에 사실상. 다루려나 모르겠는데 그 예. 무슨 공부 모임은 꼭 이상하게 선거철만 되면 나와요. 오늘 저희가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4명의 당권 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아침에. 어디예요? 미래 혁신 포럼이라고 아. 이제 당내 이제 초선 의원들이 주축으로 된 공부 모임 같은 건데 네. 여기에서 그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헌법 84조 84조, 얘기하면서 네. 이제 이재명 대표 겨냥했던 거 있잖아요. 소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고 공부해보자라고 한 모임에 초선 의원들이 많으니까 네. 당권 주자들이 다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브콜 막 맞아요. 보내는 거죠. 아니, 프로님 그러니까- 졸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품을 해. 열심히 설명하는데. 됐어. 아유. 재미가 없나 지워요. 보다. 공부 모임이라 그러니까. 아니 천목회는 안 모시나요 이분들? 천목회 근데 할 잠깐 거야. 이 공부 모임 누가 만들었는 줄 아세요? 김기현 김기현. 대표가 만들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평소에 공부를 안 하시다가 꼭 이 선거 때만 되면 예. 공부 모임으로 다시 하세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누고 소선들한테 나 좀 예쁘게 봐줘. 어필하고 네. 온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뉴스는 요 정도로 하고요. 이재명 대표 사퇴 한번 네, 갈까요? 이제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해야죠.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 마치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앞으로 길지 않게 나의 거취를 결정해서 말씀드리겠다. 다만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고 확정했다면 사퇴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오겠다. 아,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아니 어디 천하의 이재명이 효과기로. 라는 연임하신다 얘기고 그 네. 마음을 굳히게 된 계기를 물어보니까 이 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할 때 나도 웃어 넘겼는데 상황이 웃어 넘길 수 없게 전개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우선해서 개인의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임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면 지금 그만두지도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올 거라는 건 이제 우회적인 것도 아니죠 이 정도면 거의 그렇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나오겠다는 건데. 거죠. 네. 예, 이제 예, 이건 예. 뭐 우리 모두 다 예상했던 바고. 네. 이건 뭐 크게 다룰 만한 어떤 뭐 발언이에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솔직한 말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최고위원 선거가 누가 나오냐가 더 궁금해요. 그렇죠. 민주당의 네. 최고위원들. 우리 웃고 계신 한 분이 그러니까요. 계십니다. 예. 지금 한동훈에게 장동혁이 있다면 예. 지금 이재명에겐 김재호가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본인의 입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 김현지보다 위다 아래다. 자, 진술을 거부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진술을 거부하고 아, 싶었어. 준비해 왔네. 이거 주말에 선물해 보고 준비해 왔네. 행복해 하시네. 김현지 보좌관은 저보다 누나입니다. 누님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정도로. 아직도 핵심 권력이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이게 나온다는 거 최고위원으로? 아니 뭐 고민 중이에요.
고민이 한다는 왜냐하면은 거잖아요. 저도 이제 뭔가 좀 고민하면 하는 거야. 출사를 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선배님한테 할 얘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지도부가 여기 선배님이 누구예요? 아니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오랫동안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예. 계세요. 네. 그래서 86 얘기하는 거 86. 야. 운동. 그럼 나오면 뭐 청년 최고로 나와요? 아니 그런 거 없고 그냥 청년이 안 돼. 최고예요. 일단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실 텐데. 아는 굉장히 동안이시라.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뭐 항상 뭐 저기 뭐야 뭐 이렇게 전당대회 나오세요. 전당대회 나와서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권한이나 권력이라는 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투쟁해서 쟁취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조금 선출직 준비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좀 두루두루 이렇게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예. 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럼 이재명 숙고 중입니다. 숙고 중. 많이 배우셨네. 근데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의 그런 많은 청년 정치인들한테 좀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당답해도 되고 예. 할 말 하고. 설마 장해찬? 왜 예를 들어도 쑥 들어오니까 그냥 깜짝 놀랐네. 아니 근데 당선된 그러면 사람도 민주당에 있잖아요. 예. 아예 없어요 당 대표. 그래도 그러니까 예. 누구 뭐 이렇게 같이 지금 뭐 이인영 이인영, 의원 1, 예. 2번은 나온다는 뭐 예. 주말에 소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인영 전 대표 출마설이 있었고 또 이제 부산에서 거의 유일하게 당선된 전재수 의원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나는 그냥 여러 가지 근데 말만 그냥 많아요. 추대했으면 진짜 좋겠어.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없고. 차라리 추대로 가는 게 추대로 나아요? 가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 어차피 다 사람들이 결과를 알고 괜히 있는 아니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예. 다 어차피 그분들 나와도 안 돼요. 네. 예, 진짜 아예 턱걸망치도 가능성이 없어. 네. 그럴 그래도 바에야 형식적으로라도 왜냐면 이제 국민의힘 그럼 이런 뭘로 데서는 막 형식적으로- 일극 체제다 이렇게 비판을 아유, 하는데 나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대표와 어떤 전당대회를 어떤 당원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로 만들어서 가는 게 낫죠. 아직 마음은 민주당인가 봐. 새로운 미래로 갔었는데. 새로운 미래도 잘 있습니다. 예. 거기도 전당대회 근데 한다는데 그 잘 생각해보니까 모르겠네. 그러네. 만약 이런 이제 완벽한 원사이드 게임인데 이재명 대표랑 뭐 상대 후보가 이렇게 후보 토론을 또 할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럼 후보 그걸 뭐하러 토론에서 하냐, 이 말이야. 상대를 근데 어쨌든 공격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조금 민주당은 불편한 좀 얘기하다가. 그런 문화가 있어요. 네. 자신의 그런 소신이나 이런 게 네.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전당대회 때 뭐 어떤 승리 여부와 상관없이 치열하게 싸우는 게 좀 전통입니다. 아, 내 의견은 어쨌든 한번 지지율 1%든 2%든 한번 내가 네, 펼쳐보고 또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 선배님들이 지금 굉장히 고심이 깊고 아, 그래요? 출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치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우시다가 이제 박영진 의원이 계시죠. 우리가 일례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 맞는다고. 감히 이를테면 저희가 좀 이따가 우상호 의원 모시거든요. 음. 네, 그런 분들도 뭐 어쨌든 좌장 그만 두셨잖아요. 성격에서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도 진짜 훌륭한 선배님이시거든요. 예, 예,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근데 그 우리 아이, 민주당의 선배님들이 가만히 계실 분들은 또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가만히 계실 것 같아. 그럼 우리 네. 김조우 대변인이 모셨으니까 네. 지금 요새 신명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계. 네, 그러니까 여긴 찐명이고 예. 그 최은경 기자가 맨날 이렇게 알려드렸죠. 예. 찐명은 딱 누구밖에 둘. 없다. 정성호, 예. 김영진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김영진 의원 요새 좀 최근에 각을 많이 세우고 있고, 네네. 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장 선거하면서 조금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 면서 새롭게 등장한 뭐 7명의 신명계라고 해서 뭐 당원 개정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앞장섰던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뭐 혁신회의 대표했던 김우영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은 찐명이 맞아요? 근데 저희끼리 그런 말을 안 씁니다. 뭐 찐명, 친명 대표님이 좀 예.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예. 근데 이제 어떤 김우영 우리 정무조정실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이제 비서실장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 그렇죠. 전에 정무조정실장이 김영진. 예. 네네네. 그 김영진 의원이 요새 이제 어떤 발언을 하시는 거는 좀 공개적으로 해서 화제가 된 거지. 네. 평상시에도 맨날 늘 그렇게 하셨죠. 맨날 하셨어 저한테도. 예. 그래서 그게 뭐 별로 새롭지는 않고 네. 그렇게 이제 구분짓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부면 좀 대표님하고 소통이 가깝겠죠. 네네네. 지도부가 아니면 약간 소통하기 원활하지는 않고 이제 그렇게 봐야지 뭐 그렇게 찐명 친명 뭐 이렇게는 구분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께는 찐명, 친명, 신명 다 필요 없어요.
이 성남시에서부터 시작된 시족 공동체 아니십니까? 아 가족입니까? 가족이에요? 제가 성남시에서 어떠한 공직도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저는요 사실 이재명 대표와 2009년도에 만났는데요. 이재명 대표님 낙선 운동하다 만났습니다. 제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에요 그러면? 당시 이제 국회의원 출마자였죠. 국회의원 출마자. 근데 뭔가 저랑 좀 생각이 달라서 그 주민들하고 낙선 운동하고 다니다가 이재명 후보 낙선 운동. 네, 막 현수 막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막 가서 사무실 불법 아니에요 그거? 사무실 점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아주머니들이 하셔가지고 사무실 점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했기 때문에 시적 공동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정치적 동지입니다. 거의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네. 네. 나 이 정도다. 아 근데 항상 뭐 친명이니 뭐 아니면 뭐 친박이니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해당 분들이 맞습니다. 저는 친박이고요. 저는 친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 번도 못 보고 매번 우리는 그런 계파가 없다. 뭐 그냥 같이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할 뿐이다 정도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다 그렇죠. 친명, 진명, 신명 뭐 이렇게 나. 근데 친박하고 친유는 그러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막 진박 찐박 해갖고 자기들끼리 막 레이저 쏘고. 친명이 되었죠. 왜는 안 해요? 차은우보다 잘생기고 손흥민보다 능력 있는 우리의 아버지 이재명을 모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또 농담을 닥치로 받으시네. 근데 정말로 이재명 대표와 아버지 관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동지라니까요. 정치적 아버지 저희 아니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 아버지 아니고? 예? 정치적 동지라니까. 맞다. 동지. 아버지. 아버지 말고 동지. 아버지는 동지인데 좀 이제 위험하다. 동지 말을 잘 듣는 예전에 거지. 이재명 대표가 아들은 남이라고 했잖아. 뭐 이러저러 기억을 많이 하시네 우리 이승환 위원장. 민주당 오고 싶은가 봐. 너무 연구를 많이 했어. 자, 이제입니다. 그 다른 주제 넘어가기 전에 네. 조국혁신당도 전당대회 7월 말에 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거기도 지금 어차피 조국 대표가 다시 한번 이제 연임을 할 가능성이 하겠죠. 높은데 네. 이제 대법원 판결에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고심 중인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 거리 시에는 이제 비대위로 안 가고. 그럼 이제 수석 최고가 이제 대행하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누가 맡게 될 것이냐 네. 이런 것도 좀 고심을 하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거 우리 당 네. 아이디어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황우여 예, 위원장이 예. 대통령 부통령 제재로 가자. 이제 거기는 이제 조국 대표가 언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예. 언제든지 이게 그러니까요. 선고가 나버리면 바로 이게 예를 들어서 기각이 돼버린다거나 아니면 정말 긍정적인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당 전체가 다시 또 뭘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뭐 그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당대표 선거가 굳이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추대로 가자. 네, 원사이드한 게임인 것 같긴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민주당의 또 그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게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청문회 얘기 좀 한번 가볼까요? 네, 청문회.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일이었죠. 있었던 청문회인데 이게 하루 종일 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오전 방송이다 보니까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게 꼬였다. 네, 청문회 출석한 박정훈 전 대령이 네. 현 대령이죠 지금 네. 직무 배제된 상태지만 아무튼 네 대령이 했던 이야기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증인들이 줄줄이 선서를 거부를 했고 이제 뭐 위원장이 이제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 해서 퇴장 조치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 청문회가 됐었고 네. 뭐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언 도중에 이제 좀 끼어들다가 위원장 제지를 받기도 하는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12시간 청문회 했고요. 이제 직후에 특검법 통과됐고 본회의로 올렸어요. 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 회의장이 광란의 무법지대였다. 우원식 국회의장 유감 표명해라, 재발 방지 약속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에 맞서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번 청문회 숨은 공신은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냐, 불참해줘서 땡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예. 뭐 중간 뭐 호통도 뭐 당연히 뭐 있었겠습니다만 뭐 퇴장도 일시적으로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요거 큰 거 한 방 없다는 얘기가 보통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면 만날 이제 평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큰 거는 아닌지 몰라도 요건 굉장히 좀 아주 신선한 접근. 그 김승원 의원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한 그 대통령실 내선 번호 뒷자리가 7070인데 이거 1000 아니냐?
와, 나 이 상상력은 정말 이거 대단한 거야. 나오신 것 같아. 김승원 그런가요? 의원도 뭔가 청문회를 그렇죠. 앞두고 네. 이거 하나 뭐 터트려야 되는데. 이분이 이런 조어의 능력 있잖아요. 예전 박병석 의장한테 GSGG 하신 분 아니에요. 말 만들어내기 대가 아니십니까? 아니, 기억력도 좋아. 진짜 기억력 좋아. 이수환 위원장님 좀 잊어주세요 좀. 아니 근데 김승원 의원이 뭐 제가 옛날 민주당에 있을 때도 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었었는데 되게 점잖으신 분인데 이번에 약간 재선되시고 법사위에 오시면서 뭔가 이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의욕이 굉장히 좀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굉장히 이번에 어필 많이 하셨어요.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중 정치를 한번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포부가 되게 판사 출신이신데 변호사 시절에도 그렇게 막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외향적인 성격은 아닌데 네. 굉장히 저는 되게 점잖으시다 생각했는데 이번 재선 되시면서 상당히 의욕을 많이 저는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김승원 의원님하고 지난 2년간 박찬대 최고위원, 김승원 의원하고 항상 검찰 독재 기자회견을 같이 해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저는 말없이 실행하는 네, 분이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초선 네. 때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좀 어필을 많이 하시고 네네. 저는 어느 정도 이번에 성공하신 건 아닌가. 그래서 시공시공에서 와, 그건 너무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나온 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답변 드리는 거 적절치 않습니다. 예. 요 얘기가 아마 답변 중에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하나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청문회가 되지 않나. 아니 주목해볼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 같은 예, 게 좀 뭐 있었어요. 없죠, 그냥. 있었을까요? 맹탕이었죠. 아니 우리 아, 신범철 전 예. 국방부 예. 차관이 예. 대통령과 회수에 관한 논의를 했다 예. 발설을 하셨잖아요. 예. 막 아닌 것처럼 의도적이지 아니고 실수인 것처럼이지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정말 크게 밝혀진 거고. 수학이었다. 그럼요. 그리고 네. 사실은 그 신범철, 임성근, 이종석 네. 전 장관이 증언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예. 사실은 이거 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허탈함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야, 국가 세금으로 그래도 30-40년간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이 어떻게 국민 앞에 선서를 거부할 수 있냐.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네. 태도에 대해서 다 지적하시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이 정말 군림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민주당 단독으로 했을 때 확실히 저 속도감 있게 뭐가 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잠평하시자면 아니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준비 기간도 짧고 네. 입법 청문회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선서까지 안 하고 말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강제 수사가 아닌 이상 어렵죠. 네. 그렇지만 청문회의 목적은 소기의 목적은 다 거뒀고 그 결과가 오늘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오시겠다. 이 여론전에서는 확실히 승리했고 하다못해 우리 그 대표 선거 예. 주자인 한동훈 위원장도 특검은 민심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이게 청문회의 성과라고 보시는 저는 거군요. 청문회 성과라고 봅니다. 어떻게 청문회 성과가 뭐 있었죠? 우리 완전 국민의힘 맹탕이죠. 완전 맹탕 청문회였고 이거 하려고 그 쇼를 했나.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 박지원 의원 그렇게 일진놀이, 재판장놀이, 인민재판하고 싶었나. 저는 정말 꼴불견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선서거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선서거부에 명언이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과 선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 2019년 피우진 보훈처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것도 청문회도 아니고 국정감사장에서. 이때 왜 불려나왔죠? 피우진 보훈처장은 입법 청문회는 비상습적인 건데 정기국회 내에서 하는 국정감사에 나와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의 그 서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유공자 증언을 하면서도 관련된, 본인이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 감히 증언 거부를 하다니 나라 망하겠구만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겁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정말 맹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하나부터 얘기 드리면 이거 정말로 민주당 혼자 노는 판이었어요. 우리 당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네. 우리 당은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당 법사위원들 들어오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의총장 들어가서 자 법사위원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 노는 판이었는데 그 판에서 뭐 정청래, 박지원, 김승원, 서영교 이런 사람들 걸쭉한 사람들 다 앉혀놓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걸출한이었죠. 걸출한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이 네. 다 이렇게 입은 좀 걸쭉하죠. 그런 분들을 다 앉혀놓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정말로 이게 맹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자니까요. 아니 근데 단계 거쳐서 하자니까요.
이번 청문회로서 그래도 민주당이 얻은 것은 네. 아까 김지호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느 정도 소기의 정치적인 성과는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그리고 성과. 기존의 어떤 법 사이에서 21대 법 사이에서 보여줬던 약간 뭐 의원의 어떤 그 이모 논란이라든지 약간 부실한 준비로 인해서 뭐 약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팀플레이가 되는구나. 약간 그 감성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팩트를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파헤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진행 방식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꽤 잘했다 생각을 해요. 뭐 서영교 의원의 거짓말쟁이 이런 논란도 상당히 그게 임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냥 보셨을 때는 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전현희 위원장 경례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하셨고,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있었고, 근데 박정훈 대령이 저는 제일 돋보이는 그렇죠. 것 같긴 하네요. 저는 그 기회를 줬다는 게 대단한 그랬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나왔던 김경호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저는 좀 눈길을 끌었다고 보고 네. 이제 문제는 아마 국민들이 이번 청문회를 보고서 느끼신 점은 그걸 거예요. 야 그러면 일단 밑자락은 대충 알겠어. 뭐가 좀 이상하네. 이제 조사가 돼야 될 것은 대통령밖에 안 남았구나. 네. 이런 아마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통화 내역은 나왔죠. 통화 내역은 나와서 그날 분주하게 용산과 어떤 국방부와 이 기록 회수와 관련해 가지고 참 부지런하게 움직였구나라는 것은 드러났고, 근데 통화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통화 내용이 나오면 이제 좀 명백하게 이게 밝혀질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뭐 드러났고, 그 방법은 특검밖에 없겠구나라는 것 등이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 민주당이 가장 크게 꼽는 게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게 꼬였다. 박정훈 대령 거기서 정말로 당당하게 본인은 하고 싶었던 얘기 하면서 네.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될 정도로 저도 저 사람 정말 자기 신념이 있구나, 멋지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 경로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 꼬이게 했냐면 한 사람의 실수가 있었고, 한 사람이 정말 멍청한 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명령 불복종이 있었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해람 중사 사건 때 만들어놓은 군사법원 개정안 때문에 이거 해병대가 수사할 수 없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그 후연병 사망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또 나온 사건도 그렇고 여기에서 전부 다 경찰에 이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박정훈 대령 뭐라고 했습니까? 1000페이지짜리 수사 기록을 바꿀 수가 없었다. 수사하면 안 되는 거 수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그 장관이 사인하고 결재한 거 잘못했죠. 끝까지 보고했었어요. 근데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류를 시킨 거를 이첩시킨 거잖아요. 이거는 명령 불복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수사단에서 네. 모든 거를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했더니 과실치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사할 게 아니고 경찰에 넘겨야겠다. 이래서 이첩한 거예요.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를 했단 말입니까? 자꾸 국민의힘에서 그런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는 처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수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이 사항은 법으로 인해서 경찰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첩을 한 거죠. 이 수사 자체의 근거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을 하니까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달리 보는 게 뭐냐면 그 네. 말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박정훈 수사단장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수사는 기존에 원래 수사를 했던 게 있었죠. 간행적으로. 그냥 기존에는 법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것을 법이 바뀌어가지고 조사를 했던 거예요. 조사를 시켰던 것이고. 근데 수사에 버금가게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 보고서를 이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조사 보고서에 전부 다 국방부 장관까지 사인을 한 것이고요. 네. 근데 이것을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이 조사 아직 조사잖아요. 수사도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단장이 왜 이런 걸로 처벌을 받으면 되겠어라고 하는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직분이 있고 또 행안부 소속인 경찰 입장에서 보더라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모든 권한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왜 경찰 단계에서 그다음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돼야 될 상황을 이미 자기가 왜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이 부당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부당한 외압이라고 보는 거죠. 21년 8월에 이 법 제정될 때 박주민 의원이 이 법에 대한 입법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에서 사망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네. 군에서 만지작거리지 말고 정황만 발견하면 집체 없이 이첩하라. 사망 사건에 관련된 군에 관할 거는 전혀 없다.
그런 분이 지금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들이 만든 법을 지금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후연병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얼마나 분노했어요. 얼마나 분노했는데 그 중대장 집에 가서 쉬고 있었죠. 왜? 법이 그러니까. 경찰로 이첩해서 경찰이 불러서 수사해야 되니까. 정말로 답답하고 억울해도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이 수사가 조사가 아닌 이걸 수사라고 하고 이 수사가 정당하다고 하느냐. 저도 박정훈 대령 군인으로서 굉장히 존중하고 또 여기에서 그 어머니의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경찰 관계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누가 그 숲으로 보냈는지를 밝혀달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걸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지 일단은 여기에 개입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서 특검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최상병과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님, 제가 사실관계는 좀 말씀드려요. 군에서 이게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으니까 경찰로 이첩한 거예요. 군에서 사고사나 정말 누구의 책임도 없는 경우는 군에서 종결한 사망 사건이라도 무조건 경찰에 이첩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종결할 수가 있어요. 네. 수사를 해보니 이게 경찰에 넘겨야 할 사안이니까 넘긴 거예요. 무조건 사망사고라고 경찰에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혹시 이승환 위원장이나 혹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훈 대령이 이전에 법 바뀐 이전에 수사하던 스타일대로 한 것이 일단은 좀 잘못됐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네, 경찰로 넘겼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거를 위에서 파악을 하고 이제 황급히 돌리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이 지금 이 사건의 뭐 수사 조사서 같은 걸 이제 회수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요,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욕 먹을 것도 뻔하지만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두둔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사건도 그렇게 해야죠. 이번에 그 후연병 사망 사건도 일단은 그 중대장 잡아 넣어놓고 영장 집어넣고 시작해야죠. 왜 안 그랬습니까? 경찰에 이첩하고 기다린 거죠. 네, 법이 하여튼 2022년 2021년, 뭐 21년 바뀌었었고요. 네. 22년부터 시행된 거죠.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본회의로 넘어갔고 네. 그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한 안 같은 거는 받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이유는 그 추천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시기상으로 너무 이제 새롭게 법안을 발의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좀 오늘 같이 발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그건 진상규명의 차라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본회의 표결하겠고 네. 결과에 따라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근데 있어 보이고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제2 요구에 응하지 않을 8명이 넘어가지 않을 예.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네. 이준석 대표는 그 얘기를 했죠.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의 진심이면 최소 8명은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했죠. 차라리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통과되기 전에 차라리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논의를 해서 그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작정 이렇게 뭐 아예 그 얘기도 안 하면서 나중에 거부권 행사할 때만 거부권 행사라고 우리는 대통령실에 뭐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원래 지난 대해서 4월에 이양수 수석이 논의하자고 예. 했어요. 한다 그랬어요. 예. 한다 그랬는데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좀 진정성 있게 저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때 그 뭐 통화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뭐 다른 이슈였거나 아니면 이제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가 돼서 누군가가 피의자로 올라가는 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정도의 우리가 멘트를 했다. 혹은 뭐 이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통령께서 좀 화가 좀 나셨더라. 뭐 이런 그때 정도 얘기 맨 처음에 법안 나왔을 때 독소 조항이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특검을 민주당이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하고 그리고 두 번째 104명씩이나 되는 최순실 특검보다 과도한 인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언론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는 4가지가 독소 조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기에서 그 독소 조항을 더 엎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늘 한결같이 얘기했습니다. 7월이 되면은 그 통신기록 보관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없어진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통화 내용 다 나왔잖아요. 공수처가 과연 그 통화 내용 몰랐을까요? 제가 3년 전에 공수처의 통화 내용 다 털려보니까 공수처 전지전능합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털려보셨어요? 예,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다 확인해 보니까 다 털었더라고.
그 대선 전에 내가 도대체 나를 왜 턴 거야? 내가 엄청 궁금했는데 네. 왜 그런 턴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니 턴 게 아니라 그 네. 관련자들 수사하다 보면 하나 그 기록 다 검색을 해봐요.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근데 그런 공수처가 네. 그 통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통화 내역은 다 확인됐는데 내용이 확인 안 됐다. 내역은 이미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급하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통신 기록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수사기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신 기록이거든요. 통신기록부터 털죠. 아마 공수처가 그거 확인을 했을 뭐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우리가 뭐 찾을 수 없다. 이건 사실상 뭐 그건 적절한 아닐 건 거예요. 아닌 것 그건 같다. 1년이 지나면 네. 없어지는 건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주요 굵직굵직한 네. 차관, 비서관 이런 분들 거는 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또 실무진한테 연락하고 또 꼬리에 꼬리를 타는 그런 것들은 좀 방대한 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안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통화 생각하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죽했으면은 7070 전화번호 1000이냐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왜 그 털리지 질문을 드렸냐면 그 대통령실이 뭐 예전에 무슨 바이든 날리면 때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나 이렇게 뭘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뭐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리하면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게 괜한 뭐 논란을 좀 뭐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인지 아니면 그냥 불편한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그냥 좀 제가 네. 최근에도 몇몇 이런 건 가지고 네. 이거 좀 입장 빨리 밝히고 네.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아니 그건 진짜 명백한 거짓인데 그것까지 해야 돼? 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체감하는 게 좀 달라. 음. 근데 저는 이제 체감을 확실히 좀 시켜줘야 된다. 선거를 나왔었어야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이 그러면 네. 이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혹은 뭐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감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그게 왜 우리를 의심해야 될 일이야라고 굉장히 좀 내가 그거 왜 빨리 입장 표명 안 해요?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요. 참 누가 이렇게 눈과 귀를 가리고 아니 계시는지. 그래서 어찌 보면 총선 결과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진 건데 여전히 그런가? 이제 달라지겠죠. 총선 결과 안 좋아진 거 용산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이렇게 모두의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우상호 전 대표님과 함께 또 정치권 이야기, 특히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김지호 최고위원, 대변인님 최고위원. 최고위원 출마 예정자. 네, 준비 잘 하시고 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달릴 거죠?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아닙니까? 네, 하여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